안녕하십니까? 꿀탱크 TV입니다. 여러분, 혹시 최근 유럽에서 벌어지고 있는 조용하지만 엄청난 변화를 감지하고 계십니까? 바로 한화그룹이 그리스와 함께 써내려가고 있는 놀라운 성공 스토리입니다. 단순한 비즈니스를 넘어선 이 협력은 마치 거대한 체스판에서 벌어지는 치밀한 전략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꿀탱크 TV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3,200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그리스와 대한민국 한화그룹이 어떻게 서로의 운명을 바꿔놓고 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두 기업 간의 거래를 넘어서 글로벌 방산과 해양산업 지형을 뒤바꿀 수도 있는 거대한 흐름의 시작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이 흥미진진하고 복잡다단한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오늘 이 시간이 끝날 즈음 여러분은 왜 전 세계가 이 두 나라의 협력에 주목하고 있는지 명확히 이해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1994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만 해도 대우조선 해양이었던 한화오션과 그리스 최대 해운사 안젤리쿠시스 그룹 간의 첫 만남이었죠. 그런데 이 만남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아십니까? 무려 30년 동안 123척의 선박을 발주하고 그 규모만 해도 약 1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20조 원에 달하는 거대한 파트너십으로 발전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수치가 아닙니다. 한 기업이 다른 기업을 얼마나 신뢰하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인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30년이면 한 세대가 지나가는 시간이에요. 그동안 경제 위기도 있었고, 글로벌 팬데믹도 있었고, 전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두 회사는 흔들림 없이 파트너십을 이어왔어요. 특히 주목할 점은 이들의 관계가 단순한 갑을 관계를 넘어섰다는 겁니다. 2022년 코로나 팬데믹으로 전 세계가 어려웠을 때를 기억하시나요? 바로 그때 안젤리쿠시스 그룹이 한화오션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 200만 달러를 기부한 사실을 아십니까? 이는 그냥 비즈니스 파트너가 아닌 진정한 동반자로서의 신뢰를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었습니다. 더욱 감동적인 것은 지난해에 있었던 일입니다. 회사가 어려울 때마다 손을 내밀어준 고존 안젤리쿠시스 회장을 기리며 한화오션 거제사업장에서 명판 제막식과 기념식수 행사를 진행했어요. 이는 단순한 비즈니스 관계를 넘어선 가족 같은 유대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리스가 왜 이렇게 중요한지 아시나요? 그리스는 전 세계 선박의 20%와 유럽연합 선박의 50%를 보유한 세계 1위 해운국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리스 선주들이 소유한 선박의 총 톤수가 3억 5천만 톤에 달한다는 점이에요. 이는 중국에 이어 세계 2위 규모입니다. 그런데 이런 해운 강국 그리스에서 최근 놀라운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스 선주들이 마치 약속이나 한 듯 한화오션으로 몰려오고 있거든요.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깊은 전략적 판단이 깔려 있어요. 올해 상반기만 해도 그리스의 대표적인 선박왕 에반젤로스, 마리나키스가 이끄는 캐피탈사가 한화오션에 초대형 원유 운반선 3척을 발주했습니다. 선박 한 척당 가격이 약 1억 2,7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732억 원에 달하는 거대한 계약이었어요. 찬드리스는 16년 만에, 차코스 에너지 내비게이션은 10년 만에 한화오션을 다시 찾았습니다. DHT 홀딩스, 오만 국영선사 아시아드 쉬핑, 스위스 어드밴티지 탱커스까지. 이들이 모두 한화오션을 선택한 이유가 뭘까요? 바로 지정학적 위험 회피라는 전략적 판단이 깔려 있는 겁니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격화되고 러시아 제재 여파가 지속되며 홍해 사태까지 겹치면서 중국 조선소의 사업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홍해에서 벌어진 후티 반군의 선박 공격 사건들을 보면 글로벌 해운업계가 얼마나 지정학적 위험에 민감한지 알 수 있어요. 선박 한 척이 공격당하면 수십억, 수백억 원의 손실이 발생하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안전한 항국을 대안으로 선택하고 있는 겁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중국 조선소들이 미국의 제재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다는 점이에요. 만약 미중 갈등이 더욱 격화된다면 중국에서 건조한 선박들이 미국 항구 출입을 제한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리스 선주들로서는 이런 리스크를 감수할 수 없는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진짜 이야기는 이제 시작입니다. 지난 2025년 8월 그리스의 언론들이 앞다퉈 보도한 내용을 보면 정말 놀라울 따름입니다. 한국이 그리스에 제출한 제안서의 규모와 내용 말입니다. 카테메리니와 아미나 등 그리스 외신들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 한국이 그리스에 제안한 것은 단순한 무기 판매가 아니었습니다.
한화오션은 그리스의 장보고 3급 배치2 잠수함 신규 건조와 기존 214급 잠수함 4척의 성능 개량, 그리고 그리스 현지 조선소에서의 공동 생산까지 포함한 종합 패키지를 제안한 겁니다. 여기에 한국항공우주산업의 유무인복합 운용체계 MUMTI, 현대의 군용 차량까지 포함된 이른바 방산풀 패키지였어요. 이는 육해공을 아우르는 전방위적 협력 제안이었습니다. 잠수함부터 시작해서 하늘의 드론, 땅의 장갑차까지 말 그대로 그리스 군 전체의 현대화를 한 번에 해결하겠다는 제안이었던 거죠. 장보고 3급 배치2 잠수함은 공기분류 추진 체계와 리튬이온 배터리를 탑재해 현존 디젤 잠수함 중 최고의 잠항 능력을 갖췄고, 수직 발사관과 탄도미사일 등 장거리 타격 능력도 구비했습니다. 이는 그리스가 현재 운용하고 있는 214급 잠수함보다 훨씬 진보된 성능을 자랑해요. 그런데 왜 그리스가 이런 대규모 군비 증강에 나서고 있을까요? 이를 이해하려면 그리스가 처한 지정학적 상황을 봐야 합니다. 그리스는 복잡한 해안선과 3,200개의 섬을 관리해야 하는 특수한 지리적 환경에 있습니다. 해안선 길이만 해도 13,670 LEU 킬로미터로, 이는 우리나라 해안선의 4배가 넘는 길이에요. 게다가 터키와의 지속적인 긴장관계, 동지 중해에서의 천연가스 분쟁 등 다양한 안보 위협에 직면해 있어요. 특히 2020년 동지 중해 천연가스 분쟁 당시를 보면 터키 해군이 그리스 영하의 근처에서 지속적으로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당시 그리스 해군이 보유한 잠수함은 독일제 214급 4척뿐이었는데 이것만으로는 광범위한 해역을 효과적으로 방어하기 어려웠어요.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 잠수함들이 각종 결함으로 인해 제대로 운용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독일 HDW사에서 도입한 214급 잠수함들을 그리스가 인수를 거부했다가 2010년에야 겨우 인수한 쓰라린 경험이 있거든요. 잠수함 엔진에서 소음이 과도하게 발생하고 잠망경 시스템에 결함이 있었으며, 심지어 어뢰 발사 시스템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리스가 한국을 선택한 배경에는 기술력에 대한 확고한 신뢰가 깔려 있습니다. 한화오션은 한국이 운용 중인 214급 잠수함 9척 가운데 3척을 건조한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은 이 과정에서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더욱 진보된 기술을 제안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국의 손원 1급 잠수함은 독일 원본과 달리 한국형 전투관리 체계와 한국산 어로에 미사일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특히 LIGNX-1이 생산하는 백상어 중어뢰와 해성3 잠대지 순항 미사일의 성능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어요. 해성3은 잠수함의 어뢰관에서 발사해 지상 표적을 타격하는 미사일로 사거리가 300km에 달합니다. 한화 시스템이 그리스에서 진행한 무인수상정 해령의 기술 시연도 그리스군 관계자들에게 큰 인상을 남겼습니다. 해령은 길이 10m, 최대 속력 40노트로 고속 기동이 가능하고 각종 센서와 무장을 탑재할 수 있어요. 3,200개의 섬을 가진 그리스로서는 무인 시스템의 활용 가치가 매우 클 수밖에 없거든요. 여러분, 이 사건을 단순히 한 건의 방산 수출로만 봐서는 안 됩니다. 이는 유럽연합이 지난 3월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집행위원장이 발표한 유럽 재무장 계획이라는 거대한 그림의 일부입니다. 이 계획의 핵심은 2030년까지 최대 8천억 유로, 우리 돈으로 약 1296조 원을 방위산업에 투입한다는 것입니다. 상상해보세요. 이는 우리나라 1년 국가 예산의 2배가 넘는 천문학적인 규모입니다. 이 돈이 어디로 흘러갈지, 어떤 기업들이 이 거대한 파이를 나눠 가질지가 향후 글로벌 방산 시장의 판도를 좌우할 겁니다. 저는 이 거대한 계획을 분석하면서 몇 가지 흥미로운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첫째, 유럽산 무기 비중을 현재 20%에서 50%로 확대하려는 유럽연합의 정책입니다. 이는 미국과 다른 외부 공급업체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겠다는 의미인데, 여기서 한국이 어떤 전략을 펼치고 있는지 보면 정말 놀라울 따름입니다. 둘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 각국의 방산 정책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독일의 경우 국내 총생산 대비 국방비를 2%까지 늘리기로 했고, 폴란드는 4%까지 증액할 계획입니다. 프랑스는 향후 7년간 413억 유로를 국방비에 투입한다고 발표했어요. 이는 냉전 종료 이후 최대 규모의 군비 증강인데, 여기서 한국이 차지할 수 있는 몫이 어느 정도인지가 관건입니다. 셋째,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드러난 무기 소모 속도의 충격입니다.
우크라이나는 하루에 포탄 6천 발에서 10,000발을 소모하고 있어요. 이는 유럽 전체의 연간 포탄 생산량을 불과 몇 개월 만에 소모하는 수준입니다. 이런 현실을 목격한 유럽 각국이 방산 능력 확충에 사활을 걸고 있는 겁니다. 현지화 전략의 깊은 의도와 계산. 한화가 그리스에 제시한 조건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단순한 완제품 수출이 아닌 현지 생산과 기술 이전을 적극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 방산업체가 최소 25% 이상 참여하는 조건으로 그리스 조선소에서의 공동 생산을 제한한 겁니다. 이는 폴란드에서 K2 전차와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 등으로 성공을 거둔 한국 방산업체들의 전략을 그대로 적용한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런 현지화 전략에는 더 큰 그림이 숨어 있어요. 첫째, 장기적인 시장 점유율 확보입니다. 현지에서 생산하고 기술을 이전하면 향후 유지보수와 업그레이드 수요를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거든요. 잠수함 한 척의 운용 수명은 보통 30년에서 40년인데 이 기간 동안의 유지보수 비용이 초기 구매 비용보다 더 클 수 있어요. 이는 일회성 수출보다 훨씬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수익 모델입니다. 둘째, 정치적 리스크 분산입니다. 완전히 외국 기업에 의존하는 것보다는 현지 기업과의 합작을 통해 정치적 변화에 따른 리스크를 줄일 수 있어요. 특히 유럽연합의 역내 생산 비중 확대 정책을 고려하면 이는 매우 현명한 전략입니다. 만약 순수 수입에만 의존한다면 언제든지 정치적 변화에 따라 계약이 취소될 수 있거든요. 셋째, 기술 우위 유지와 확산 방지입니다. 핵심 기술은 한국이 보유하되 생산과 조립은 현지에서 하는 방식으로 기술적 우위는 유지하면서도 현지화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거죠. 이는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경쟁국들이 따라하기 어려운 고도의 전략입니다. 프랑스 딜레마와 신뢰의 가치. 그런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부분이 나옵니다. 그리스가 한국의 제안에 특별한 관심을 보이는 배경에는 기존 서유럽 방산업체들, 특히 프랑스에 대한 불신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2020년 동지 중에 천연가스 분쟁 당시를 돌이켜보면 그리스는 프랑스제 라팔 전투기 18대를 비롯해 어뢰, 미사일 등을 대거 구매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계약 규모만 해도 약 30억 유로, 우리 돈으로 약 4조 원에 달하는 거대한 딜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프랑스가 그리스의 경쟁국인 터키에도 지속적으로 무기를 판매해 왔다는 점입니다. 저는 이 문제를 더 깊이 파고들어 봤습니다. 프랑스의 라팔 전투기 수출 현황을 보면 그리스에는 18대를 판매했지만 동시에 터키도 라팔 도입을 검토한 바 있어요. 더욱 복잡한 것은 프랑스가 터키에 판매한 다른 무기들입니다. 터키 해군이 운용하고 있는 스콜펜급 잠수함도 프랑스제이고 각종 미사일과 전자전 장비들도 프랑스에서 들여온 것들이 많아요. 심지어 터키가 나토 동맹국임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로부터 S-400 방공미사일 시스템을 구매하는 등 복잡한 무기 조달 패턴을 보이는 가운데도 프랑스는 터키의 이런 행보를 비판하면서도 자국 방산업체의 이익을 위해서는 터키와의 거래를 완전히 차단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왔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일관되고 투명한 접근 방식은 그리스에게 더욱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한국은 그리스와 터키 사이의 미묘한 균형을 고려하면서도 그리스의 안보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명확한 입장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한국과 그리스 사이에는 단순한 비즈니스를 넘어선 특별한 인연이 있습니다. 바로 6.25 한국전쟁 당시 그리스군의 참전입니다. 그리스는 4,992명을 파병해 192명이 전사하는 희생을 치렀습니다. 이는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지중해의 작은 나라가 머나먼 동아시아에서 자유를 지키기 위해 젊은이들의 목숨을 바쳤다는 것이고 이런 역사적 유대감이 현재의 경제 협력에도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그리스 참전 용사들과 그 후손들이 지금까지도 한국과의 인연을 소중히 여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 그리스 한국 대사관에서는 올해 한국 그리스 수교 60주년을 맞아 다양한 기념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리스 참전 용사 후손들로부터 기억해줘서 고맙습니다 라는 감사 서신을 받기도 했어요. 실제로 2022년 9월 한국과 그리스는 방위산업 및 군수 분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고 이는 현재의 대규모 방산 협력 논의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경제적 이익을 넘어선 역사적 동맹 관계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방산 협력만큼 놀라운 것이 해양 산업에서의 성과입니다.
올해만 해도 한화오션이 그리스 선사들로부터 따낸 수주를 살펴보면 정말 놀라워요. 안젤리쿠시스 그룹으로부터는 LNG 운반선 두 척을 7,135억 원에 수주했고 여기에 두 척을 추가로 계약할 수 있는 옵션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스로그와는 3,400억 원 규모의 LNG 운반선 협상이 진행 중이고 이미 2021년 대우조선 해양 시절부터 시작된 관계로 LNG 운반선 4척 중 2척이 지난해 성공적으로 인도되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가스로그가 한화오션을 선택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기술력인데 특히 천연가스 추진 엔진과 완전 제액화 시스템이 탑재된 17만 4천 입방미터급 LNG 운반선의 기술적 완성도가 매우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한화오션의 MEGI 엔진은 연료 효율성이 기존 엔진 대비 20% 이상 향상되었고 완전 제액화 시스템은 운송 중 발생하는 증발가스를 다시 액화시켜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어요. 이는 장거리 운송에서 엄청난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줍니다. 한화오션의 기술력이 얼마나 뛰어난지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가 있습니다. 세계에서 운항하는 초대형 원유 운반선 910 지우척 가운데 185척을 한화오션이 건조해 세계 1위 초대형 원유 운반선 조선소의 지위를 확고히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올 상반기에만 16척이 넘는 초대형 원유 운반선을 수주하며 시장 지배력을 입증했는데 이는 지난해 전체 발주량 18척을 이미 훨씬 넘어선 수치예요.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세계 초대형 원유 운반선 발주량은 37척으로 시장이 얼마나 활발한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깊이 들어가 보면 한화오션이 이런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배경에는 몇 가지 핵심 요소가 있어요. 첫째, 기술적 완성도입니다. 한화오션이 독자 개발한 LNG 기술과 해양 플랜트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특히 무탄소 추진 LNG 운반선 개발은 업계 최초로 앞으로의 친환경 규제 강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어요. 국제해사기구가 2050년까지 선박 온실가스 배출량을 50% 감축한다는 목표를 설정한 상황에서 이런 친환경 기술은 필수가 되었습니다. 둘째, 생산 효율성입니다. 거제 사업장을 디지털 생산센터로 변모시켜 빅데이터와 로봇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야드를 구축했습니다. 이를 통해 생산성을 30% 이상 향상시키고 납기를 단축할 수 있게 된 거죠. 특히 인공지능을 활용한 용접 품질 관리 시스템은 불량률을 기존 대비 50% 이상 줄였어요. 셋째, 글로벌 네트워크입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에도 생산 거점을 보유한 세계 유일의 조선사로서 지정학적 리스크를 분산하면서도 현지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어요. 필리핀 한화필리조선소와의 협력을 통해 북미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한화 시스템이 그리스에 제안한 무인수상정 해령의 기술 시연이 그리스군 관계자들에게 큰 관심을 받았다는 점입니다. 그리스는 복잡한 해안선 관리와 잦은 해상 분쟁에 대비하기 위해 무인 시스템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3,200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그리스의 지리적 특성상 전통적인 유인 시스템보다는 무인 시스템이 훨씬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해령은 군집 제어, 자율항해, 장애물 회피 기능 등 첨단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용해 연안 및 수중 감시, 탐색, 해양 환경 조사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어요. 특히 그리스와 터키 간의 해상 분쟁 지역에서 무인 시스템을 활용하면 인명 손실 없이 효과적인 감시와 대응이 가능합니다. 더욱 인상적인 것은 해령의 군집 운용 능력입니다. 여러 대의 해령을 동시에 운용하면서 광범위한 해역을 효율적으로 감시할 수 있고 인공지능을 통해 자율적으로 위협을 판단하고 대응할 수 있어요. 이는 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그리스 해군에게는 매우 매력적인 솔루션입니다. 글로벌 방산 지형의 변화를 읽는 눈, 이 모든 현상을 종합해보면 우리는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대한 지형 변화를 목격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과 독일 등 방산 선진국들이 핵무기, 항공모함, 핵잠수함 등 최상위급 무기에 주력해온 반면 한국은 자주포와 장갑차, 잠수함을 비롯한 중형급 무기에서 세계적 기술력을 확보해 방산 선진국의 역으로 수출할 역량을 갖춘 겁니다. 실제로 국방기술진흥연구소가 발간한 2021 세계 방산시장 영감에 따르면
한국 방위 산업은 세계 9위를 차지하며 직전 기간 10위에서 이탈리아를 제치고 한 단계 올라섰어요. 이는 K9 자주포가 전 세계 9개국에서 운용되며 글로벌 자주포 수출 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특히 한화 디펜스의 경우 가격 경쟁력과 유지보수 신뢰성에서 여러 국가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고 있어요. 폴란드에서의 성공 이후 호주, 노르웨이, 핀란드, 루마니아 등 다양한 국가에서 한국의 방산 장비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방글라데시에서도 한화오션의 잠수함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본 한화 그리스 협력은 단순한 비즈니스 성공담을 넘어선 의미를 가집니다. 이는 변화하는 글로벌 질서 속에서 새로운 파트너십의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30년간 쌓아온 신뢰를 바탕으로 단순한 수출을 넘어서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을 통한 상생 모델을 구축하고 방산과 해양 산업을 아우르는 종합적 협력을 통해 양국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윈윈 전략을 실현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지정학적 위험이 증가하는 현 시점에서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고, 한국이 그런 파트너로 인정받고 있다는 점은 우리에게 큰 자부심을 줍니다. 앞으로 8천억 유로 규모의 유럽 재군비 시장에서 한국이 어떤 성과를 거둘지, 그리고 이런 성공 모델이 다른 지역으로도 확산될지 지켜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결국 이는 단순한 거래를 넘어선 서로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진정한 동반자 관계의 시작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은 복잡하지만 꿀탱크 TV는 언제나 그 복잡함 속에서 진실을 찾아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분석이 여러분의 통찰력에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꿀탱크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